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전동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엄청난 진짜 부를 가진 그런 부자분들, 대를 이어서 부를 유지하고 계신 그런 분들부터 크고 작은 부자분들의 그 집, 그리고 그들의 삶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다 보고 하니까,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 남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부윤오, 덕윤신이라.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면은 내 모든 것들이 다 윤택해진다고 하겠지만, 실상 돈이 가져다 주고 부가 가져다 주는 것은요, 집을 윤택하게 하는 거, 우리 몸 밖의 거를 가꾸는 거, 그거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 건강, 삶, 이런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인 것이구나 라고 깨치게 되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8천억을 가진 부자가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공간에 직접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시간의 개념인데요. 우리는 마중물의 시간,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부자의 단면만 속아서 내 삶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더 초라하게 만드는데요. 설령 눈앞에 그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역시나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고 부를 일궈낸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이룰 때까지는 분명 내 삶을 갈아 넣는 마중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교육에서도 강조하셨고 실제로도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일정한 물이 뿜어져 나올 때까지는 마중물을 붓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줘야 되지, 그 펌프질을 한 번 하고 멈추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하면은 물은 절대 끓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끓어오른다라는 것, 내 인생의 돈의 흐름, 부자의 흐름이 뿜어져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뿜어져 나오고 내 인생의 돈이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 동안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안에 돌아오면은 참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집안에서 더욱더 나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노력을 해야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지, 그냥 늘 하듯이 똑같이 살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안에서 꼭 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집안에서 가족들 개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데요.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초반에도 언제나 항상 와이프와 데이트하는 시간만큼은 주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쭉 가져왔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 내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과 평안한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한 게 아니고, 이 관계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해서 잘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쉬는 부부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쉬는 부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가 예전과는 다르게 더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노력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들여서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가족과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곧 나중에 직접적으로는 나의 부자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안에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혹은 내가 미래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을 항상 시각화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성호 회장님께서는 항상 젊을 때부터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적고 늘 계속해서 들춰보고 항상 각인시키셨는데요. 여러분들 노트 하나를 펼쳐가지고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큰 글씨로 적어보시고요. 잘 보이는 곳에 잘 두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 한국 영화의 장면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류승범 씨가 주연을 한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인데 극 중에서 그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침대 위에 바로 천장에다가 연봉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연봉 1억인지 10억인지 그렇게 벌 수 있는 자신만의 목표를 적어두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보고 눈을 떴을 때도 그것을 보고 한 장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것은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지금 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적어보시고요. 그 꿈 계속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자의 집안에 꼭 있는 이것은 바로 책입니다. 제가 거실 풍수에서 말씀드릴 때 상대적으로 제가 직접 컨설팅을 갔던 집들만 봐도 잘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안에 책이 많은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회장님 역시나 그렇게 책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정한 수준에서 돈을 벌고 나면은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다라고 하는 거, 부자다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페달을 밟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단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그 페달을 조금만 돌려도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걸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다라는 거 바로 그 차이점인 겁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없이 쳇바퀴를 돌려야 조금 나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밟는 그런 패턴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진정으로 부를 오래도록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체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풍수소품들 참 많지만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책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풍수소품, 부자소품이라 생각하시고 거실에 꼭 마련하시고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에 딱 꽂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서양에서는요. 가족 간의 주고받음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사실 한국인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상속 재산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재산이 곧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곧 내 재산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분들 참 많으실 건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 나의 재산은 나의 재산. 즉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곧 부자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고 서양의 부자들이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점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끔찍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로 많은 헌신을 해주고 물질적인 그런 지원도 끊임없이 해주시지만은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 역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교육을 가서 진짜 부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대로 말씀드리고 있구나라는 확신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무언가 혹은 내가 다른 가족에게 주는 그 무언가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곧 내 소중한 사람들을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은 정말로 많이 하지만은 돈을 쓰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쓰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과소비나 사치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죠? 쓰기 위함이죠. 근데 이 돈을 보통 대부분의 부자들이 벌 때는 잘 벌었다 하더라도 쓰는 걸 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이거는 김승호 회장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능력은 탁월했으나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고 혹은 정신병이 걸린다라든지 삶을 비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지금 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 내가 얼마를 벌든 간에 내가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지켜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이게 곧 또한 부자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집안에 금고를 둬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고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쌓아가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현실적으로도 삶을 불려나가시고 또한 진정한 부자로서 쭉쭉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의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평범함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라도 조금 더 특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물론 남들보다 차이를 두기 위해서 특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그렇게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매몰되다 보면은 너무 주변에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학벌이라든지 학연, 지형, 주변의 그런 배경들에 신경을 너무너무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실력보다는 부차적인 것들에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젊고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은 이러한 측면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실력과 가치를 세워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덕목은요, 바로 돈을 잘 쓴다는 겁니다. 잘 쓴다, 막 쓴다, 많이 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정확한 의미로 돈을 쓴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잘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죠. 돈이라는 것도 쓴 사람에게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꽁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은 곧 물이니까요.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도록 하고 계속해서 새 돈이 들어오고 또 새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고 하는 게 진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들 그리고 좋은 서비스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내 삶에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절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고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궁금하면은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뭔가 묻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좀 모르니까 물어보고 얕보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걸 꺼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은 물어볼 수 있고요. 공자님께서도 한 배에 탄 6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은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항상 궁금한 호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바로바로 물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하지 않으면은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물어서 해결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자신만의 가치관 혹은 내가 열심히 살고 더 잘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기여할 수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을 더 밝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풍수를 통해서 많은 공간, 시간,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공간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잘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확고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고한 가치관과 철학은 때로는 주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대에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확실한 가치가 섰다라면은, 그리고 그 가치가 진정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덕목은 전화위복의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조금 더 큰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도가 무조건 성공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짓말이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실패의 길로 이끄는 길입니다. 내가 100번을 시도해서 99번 실패하더라도 딱 한 번만 성공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냥 훌훌 털어내고 내가 이번에 왜 넘어졌지, 이번에 왜 실패했지를 생각하면서 또 시도하고 또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 한 번은 얻어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부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좀 여러 가지로 풍족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바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압니다. 어디 멀리 저 멀리서 돈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잘 볼 줄 압니다. 저는 항상 또 여러분들 주변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젊고 빠르게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혹은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가치는 없는지,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얻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나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곧 사람이니까요. 나 혼자 잘 되고자 하는 길을 찾다 보면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작은 분을 쌓을지 모르겠으나 진짜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고 진짜 많은 부를 쌓고자 한다면은 타인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더 많은 부를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0억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100억 혹은 그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있는 풍수 포인트, 바로 첫 번째는요, 우리 집의 이 중심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공간이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거실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거실 자체에도 또 중심이 딱 있게 되는데, 그 중심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운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역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천성상, 하늘에서는 이 상이라는 것을 만들고 제지성형, 이 땅에서는 형이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요거는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늘에서는 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근본적인 의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땅의 형, 땅에서 만드는 것은 형, 그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집안에서 제가 중심을 설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에 대한 부분, 이치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이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거실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잘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깨끗하게 하시고, 테이블을 둔다라든지 그 공간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 집의 중심, 내 집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정말 넓은 평수도 그렇지만은 작은 평수라고 해도 그 구조가 되게 독특해지고 있다 보니 집의 중심을 설정한 것이 참 어렵고, 집안의 중심이 설정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공간일수록 그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실제 어떤 과학적인 측면으로서 그 기운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요, 딱 안정되게 잘 만들어진 그 구조보다는 그 기운이 약하다라는 것도 많은 그 논문들을 통해서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의 중심을 딱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실이라고 한다면은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 혹은 나 혼자 사는 이 작은 방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방 안에서도 또 중심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낮은 공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낮은 공간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냐면은 실제 이 환경 심리학에 따르면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공간 안에 있어서 물건들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낮은 쪽에 이렇게 쫙 포진이 되어 있을수록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우리 집안에 너무 이렇게 많은 액자들이 걸려 있다라든지 너무 많은 그 조형물들, 오브제들을 위쪽으로 설정을 해서 장식물들을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그 집안의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모서리 공간이 중요합니다. 뭐 제가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러한 집들도 그렇고 또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공간들을 잘 활용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이런 대형 평수 큰 공간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포인트가 바로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이 모서리 쪽이 비어 있다라든지 모서리 쪽이 횡하면 횡할수록 그 집안의 공간, 그쪽 공간은 비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집 전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모서리의 공간 절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모서리에 쌓여있는 먼지부터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만약 평형이 넓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에다가 뭘 두는 것이 좋겠죠. 뭘 두면 좋냐? 공간을 환하게 발수킬 수 있는 스탠드라든지 우리의 손이 자주 닿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두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풍수에 있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산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환하고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가 너무너무 지나치게 방치게 된다면은 우리 집안에 주거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 그 모서리를 우리가 최대한 구석진 공간이 아니라 밝고 환한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 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통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통로는 그 보통 서양 풍수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 비대면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진단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많이 받으시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복도식 아파트들이 생겨지고 집안에 이렇게 복도가 생기게 되면서 이 복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로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비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또 휑하게 만들어도 그 공간 자체가 비워지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공간들이 부적절하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 서양에 있는 풍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복도에다가 많은 액자들을 두라, 많은 이런 가족 사진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족 사진들 막 어릴 때부터 해서 온 가족의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액자를 거는 것은 오케이, 가족 사진 두는 것도 오케이. 다만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휑하게 비워두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포인트 두고 싶은 그 액자를 하나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또 포인트 조명을 쏠 수 있도록 같이 그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 복도도 마치 우리 집안의 작은 갤러리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액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액자를 구매하셔가지고 예쁘게 꾸민 사진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액자를 걸어 두셨으면요, 그 좋은 액자를 또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빛날 수 있도록 환하게 빛을 쏴주고, 그렇게 하면 그 공간 자체가 환하게 살아나니까 그걸 또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집안에서 더 어떤 좋은 기운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뭐 100억 아파트라고 운을 띄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은요, 100억 아파트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든 여러분들의 아파트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진짜 비싼 아파트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번쩍하고 혹은 정말 특이하게 된 것들,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지만은 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집이 꾸며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어떠한 형태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원리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평면도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평면도 두 개를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 평면도가 같은 평형대고요.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고요. 하나는 지방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즉 3억짜리 아파트든 50억짜리 아파트든 우리가 삶의 원리를 적용하는 그 구조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의 집값을 놓고 내가 사는 지역을 놓고 내 삶 자체가 뭔가 실패한 사람 혹은 반대로 저렇게 비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짓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는 진짜 잘 사시는 분들 혹은 1억도 되지 않는 그러한 공간들도 함께 다 지내보고 돌아보고 또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느끼는 게 결국 사람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들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의 풍족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부자라고 해서 내일도 부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일의 또 행복과 평안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100억대 아파트랑 똑같은 집에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